학교와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질시대의 개요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화석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화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기로는 과거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화석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던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제 굳어진 거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근데 그냥 과거의 생물이 죽었다 해서 바로 화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석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자, 첫째로 지층 속에 아주 급하게 매몰이 되어야 됩니다. 화석이 생기려면 땅 속에 묻혀야 되는데 여유 있게 묻히면은 풍화 침식을 당해서 화석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급격하게 매몰돼서 딱 굳어버려야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화석이 생길 때는 이제 퇴적되듯이 지층이 쌓여서 퇴적되는 거랑 똑같이 화석도 그 생물의 사체가 쌓여서 퇴적이 돼야 생기는데 단단한 게 없으면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젤리처럼 물렁물렁하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쌓였어요. 그럼 눌려버려서 찌부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되려면 반드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는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석화 작용이 무엇이냐면 재결정이나 치환작용인데 이런 거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보는 화석은 실제로 그 당시에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 성분은 이미 다 썩어서 사라졌어요. 그 썩어서 사라진 곳에 다른 성분이 메꿔져서 그 모양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푸집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대충 이게 동물이라 칠게요. 이게 이제 퇴적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땅 속에. 근데 이 당시에 이 동물의 이 사체는 이미 다 그 썩어서 없어지고 그 산화돼서 분해돼 버린 거죠. 다 없어지고 여기를 다른 물질이 뭔가가 여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굳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람들이 땅을 파봤더니 이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은 그 당시 생물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당시 생물의 뭐 그런 살점이나 이런 걸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뭔가 잔인한 것 같은데 살점이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걸 간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되는 작용, 변하는 작용을 치환이라 합니다. 성분이 변해서 다른 게 메꿔준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지각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각 변동이 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화석이. 근데 대체로 지각 변동이 생기면 그 존재하던 화석조차도 다 부서지고 막 마그마에 녹아버리고 그렇게 돼서 사라지죠. 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화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석은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표준화석이란 게 있고요. 둘째로 시상화석이란 게 있어요. 자, 먼저 표준화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석은 바로 표준화석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근데 뭐의 표준이 되냐? 바로 시대의 표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 화석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화석이에요.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 그럼 그 시대를 알려주는 그 표준이 되는 화석의 조건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화석이 된 원생물의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특정 시대를 알려주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아야지 뭐 고생대에도 살고 중생대에도 살고 신생대에도 살고 생존 기간이 긴 화석이면 그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포 지역은 넓어야 해요.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친구니까 여기저기 다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한국에만 있었어. 그 시대에 미국이나 뭐 중국에는 없었어. 그러면은 걔는 그 시대를 대표한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분포 지역이 넓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시대를 대표하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많았어야죠. 그 시대에 한두 마리 있었다고 대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체수 좀 많아야 된다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가로축에 분포 면적을 쓰고 세로축에 생존 기간을 썼을 때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지역은 넓은 요쪽에 이제 표준화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준화석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 이따가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게 시대거든요. 지질 시대들 이 순서대로 시대마다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삼역중, 필석, 합조, 푸줄리나,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화폐성, 메머드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표준 화석들입니다. 암모나이트가 있으면 무조건 중생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화석들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상화석이 있어요. 자, 시상화석은 무엇이냐?
그 시대의 상태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그 시대의 상태, 즉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이 화석을 딱 보면 아 그때면 더웠네, 그 시대에 추웠네, 이런 환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환경을 알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 분포 지역이 좁아야 돼요. 특정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살면 안 돼요. 뭐 북극에도 살고 적도에도 살고 이러면 환경을 알 수가 없죠. 적도에만 산다. 그럼 그 화석을 보면 아 과거에 여기 기후가 더웠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 지역이 짧아야 되고 좀 좁아야 되고요. 환경에 민감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환경에 민감하니까 그 환경에서밖에 못 살겠죠, 이 화석들은.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 환경을 대표하는 화석이 되려면 그 환경에서 얘가 오래오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북극에서 나오는 화석이다 그러면 극지역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그 북극을 나타내는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로 쪽에 분포 면적, 세로 쪽에 생존 기간이라 했을 때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고 특정 지역이니까, 그리고 오래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그래서 요쪽에 이제 그 좌측 상단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상화석으로는 고사리와 산호가 있어요. 고사리 지금도 살고 있죠. 이게 화석으로도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화석이라 하면 뭔가 옛날 거일 것 같지만 현재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고사리도 화석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생존 기간이 긴 거죠. 고사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따뜻한 곳 그리고 습한 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육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이 있으면 아 여기는 과거에 따뜻하고 습했던 육지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거 산호 있어요. 산호 지금도 볼 수 있죠. 산호 바다에 스노클링 하러 가면은 이제 이쁘게 보이는 게 산호죠. 에메랄드빛 바다를 나타내는 게 산호입니다. 산호는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만 살아요. 그러니까 산호가 발견되면 아 여긴 산호 화석이 발견되면 여긴 과거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점심에 선생님은 인절미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질시대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시대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질시대는 그냥 과거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전부 지질시대라고 말해요. 과거 지구가 언제 탄생했냐? 바로 46억 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즉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분류를 할 때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누대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누대 다음으로 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기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세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누대로 분류를 할 때는 크게 2개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는 성캄브리아 누대와, 사실 성캄브리아 누대라고 안 하고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와 그리고 현생 누대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 안에서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로 또 분류를 합니다. 이건 줄여서 시생대 원생대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성캄브리아 시대를 과거에는 뭐라 불렀냐면 은생 누대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생 누대란 말이 좀 더 이 누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크게 2개로 어떻게 분류한 거냐? 그럼 선생님은 은생 누대로 해볼게요. 은생 누대와 현생 누대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자는 생물입니다. 은자는 은둔할 은자예요. 즉 이 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 은생 누대의 시기는 생물이 은둔한다. 즉 생물이 안 보인다. 생물이 잘 없다. 즉 화석이 잘 발견이 안 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현생 누대는 어떻겠어요? 현생 누대는 화석이 잘 발견되는 시대예요. 생물이 나타날 현자입니다. 잘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개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안에서 또다시 대로 분류를 하는데, 이때 대로 분류를 할 때는 은생 누대, 즉 성캄브리아 시대는 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현생 누대만 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현생 누대를 대로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로 고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 신생대가 있어요. 여기서 뭐 고자는 옛 고자고요. 중자는 가운데 중자, 신자는 새로울 신자죠. 옛날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 안에서 또다시 기로 분류가 됩니다. 고생대를 또 여러 가지 기로 나누고, 중생대를 또 여러 기로 나누고, 신생대를 또 여러 기로 나눠요. 요거는 좀 이따 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를 또다시 세로 나눕니다.
이 안에서 또 세로 세분화시키고 또 세로 또 세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질시대의 개요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대로 분류를 하고요. 누대는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합쳐서 썬캄브리아 그리고 현생누대 이렇게 2단계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썬캄브리아 시대는 대로 구분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 표에 지금 초시생대, 고시생대, 중시생대, 신시생대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 썬캄브리아 시대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질 않아요. 잘. 왜냐하면 이때는 썬캄브리아 시대는 애초에 이 시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긴 시기 통틀어 특이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생물도 거의 없었고요. 화석 발견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세분화시키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가끔씩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대로 또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교재 같은 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의 실제로 쓰지 않는다. 교재에도 이렇게 표에만 나오지 문제나 이런 데는 안 나옵니다. 잘 나와봐야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정도만 나와요. 자, 그 다음 아무튼 현생누대에서는요, 현생누대 다음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죠. 이 표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확대해놨죠. 확대해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음 기는 어떻게 되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회각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팔레오기와 네오기를 합쳐서 3기라고 했었어요. 여기가 3기고 여기가 4기니까 고생대가 1기고 중생대가 2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은 이렇게 명칭이 변한 겁니다. 자, 그럼 지질시대에 언제가 가장 오래된 거고 언제가 가장 최신인 거냐? 그 정도 감은 올 거예요. 가장 오래된 건 썬캄브리아 시대. 썬캄브리아 시대 안에서도 시생누대가 먼저고 그 다음 원생누대입니다. 시생누대라는 뜻 자체가 생물이 시작된 시기다라는 뜻이고요. 원생누대는 원시적 생물, 원핵생물이라든지 진핵생물 이런 생물들이 시작된 시기라서 원생누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시기, 최초의 시작은 어쨌든 시생누대, 그 다음 원생누대. 그리고 나서 현생누대로 와서 그 안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다. 요 정도 개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앞으로 지질시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요걸 표를 다 외워야 돼요. 순서들도 다 알아야 되고 기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새는 몰라도 돼요. 새는 여기도 안 나있죠. 시기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끄바.